자, 오늘은 2차 방정식 두 번째 단원, 말 그대로 2차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1차 방정식이 중2 때 그리고 중1 때 공부한 거라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중3 때 공부했죠. 이미 그 내용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좀 달라지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의 경우, 그러니까 근이 실수인 경우만 따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근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실근이 있다면 허근이 또 있는 거죠. 실근 대 허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학교 때는 허수라는 걸 안 했으니까 허근인 경우에 그냥 근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허근이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그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과 근해 공식,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변형을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거 하나씩 다 따져보게 되는데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자, 이퀄 0이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다 몰았을 때 나머지 한쪽은 0이 딱 되고, 요 2차식으로 정리가 되며, 요 2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가 0이 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우리가 이걸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푼다라고 얘기하고, 그 x값은 실수로 나오거나 혹은 허수로 나오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내용 정리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x-알파, x-베타 이퀄 0의 꼴일 때, 즉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꾼 거죠.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2차 항의 개수가 지금 a이기 때문에 이 앞에 a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x-알파, x-베타. 그래서 어차피 그는 알파와 베타 두 개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양변을 또 a로 나눠버리면 이게 되죠. 이쪽이 0이기 때문에 양변을 a로 나눠버리면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변형된다 얘기해도 틀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요 2차식을 그 인수분해에서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만들었을 때 그 1차식이 꼭 1차항의 개수가 1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ax-b, cx-d 이렇게 좀 더 1차식 형태의 일반적인 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1차식의 인수가, 이거 각각 인수라고 그러죠. 1차식 인수가 0이 되는 x값이 근이 되죠. 요것이 0이 되는 경우가 이제 x가 a분의 b인 경우고,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이제 x가 c분의 d인 경우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플러스로 나온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다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책을 다시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아는 학생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많이 본 내용일 겁니다. 중3 때 뭐 지겹게 했을 거예요.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이 결국 이제 무슨 말이냐면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제곱식 변형. 이 2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야 하면은 마치 그 x라는 문자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취급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둔 것이 이제 근해 공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유도해 봤을 텐데 여기서 x값을 구하는 과정을 복습 삼아서 한번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변을 a로 나눕니다. a가 0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a로 나눠도 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얘는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가 되죠. 이퀄 0 되고요. 이쪽은 a로 나눠도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요거를 상수항만 이쪽으로 일단 넘겨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이퀄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앞에 거 제곱 있고 뒤에 거 뭔가의 제곱이 있어야 될 거고, 두 배 앞에 거 뒤에 거 한 게 얘가 되기 때문에 요 앞에 x는 x제곱 여기 있으니까 요 부분만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뒷부분에 뭐가 있어야냐면 얘를 2로 나눈 값의 제곱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뒤에 더해져 있으면 얘를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괜히 이쪽만 더해주면 안 되니까 양쪽에 똑같이 이걸 더해줍니다. 2a분의 b의 완전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자는 얘기죠. 자, 그럼 이쪽은 뭐가 됩니까? 이쪽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 앞에 거 뒤에 거 상황이 됐기 때문에 x 플러스 2a분의 b 요거의 전체 제곱이다. 그리고 이쪽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이제 4a 제곱이니까 우리가 4a 제곱으로 통분을 하자고요. 그럼 얘는 그냥 b 제곱이고 얘는 여기다 4a를 분자분모에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x가 어떻게 돼요? 문자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로 줄어든 효과가 있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 겁니다. 지금 완전 제곱식 변형. 자, 그러면 뭔가를 제곱해서 이게 나왔다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애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다. 그래서 제곱이 넘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변한다.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a분의 b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그대로 써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되시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얘 루트 두 개 이제 갈라놓으면 얘는 2a가 되고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의 루트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얘만 일로 넘겨버리면 돼요.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럼 2a로 자동으로 통분이 돼 있네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로 묶읍시다.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다 해본 내용일 거고 이게 잘 안 되는 학생은 지금이라도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일명 이제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소개되어 있어요. 짝수 공식. 이게 뭐냐면 위에거랑 똑같은데 1차 항의계수 b가 짝수여서 2b-로 바꿀 수 있는 경우, 즉 b-는 원래 b의 절반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b-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원래 근해 공식에서 b 대신에 지금 2b-가 들어간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b 대신에 2b-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대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b 대신에 2b-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b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해 보면 2b-가 제곱되니까 4b-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밑에는 똑같습니다. b만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4를 갖다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4를 묶어서 4로 묶어서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4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2가 되겠죠. 루트 밖으로 나오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자 분모를 똑같이 2로 나눠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나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b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 b-인데 그걸 이용해서 쓰면은 얘보다 약간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숫자 4나 2가 지금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이것만 외워서 쓰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수가 1차 항의계수가 짝수일 때는 이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걸 쓰는 것과 안 쓰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훨씬 식을 간단히 만들어주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라면 여기서 왜 이렇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필요하니까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면 이거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되시죠? 자, 세 번째는 바뀐 교재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이건 사실 원래도 뒤에 나오던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2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실근 또는 허근을 갖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여기서 a는 0이 아니죠. 2차식이니까. 요거의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계수, 즉 a, b, c가 다 실수이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요 근호 안에 있는 루트 속에 있는 요 식이 0 이상일 때는 이거 전체가 실수가 되고, 왜냐면 얘가 실수니까 실수에다 뭐 이 실수 더하고 빼고 해서 나눠봤자 어차피 또 실수라 이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루트 속에 있는 게 음수면은 얘는 허수가 되죠. 근호 안에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제 이거 전체가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실수이거나 허수이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이 결론이 중요한데,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반드시 근을 갖는다. 즉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허근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하나 빠져있는데, 뭐냐면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렇게 나눠서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근만 두 개를 갖거나 허근만 두 개를 갖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근 두 개 같을 때는 요 두 개의 실근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중근이라고 하죠.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하고 하나의 실근이라고도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실근을 갖든가 허근을 갖든가 하지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렇게 갖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실수가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실수 해가지고 둘 다 실수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허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허수해서 둘 다 허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수가 허수가 되면은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갖는 경우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죠. 계수가 실수일 때는 실근만 두 개 갖든가 허근만 두 개 갖든가 한다. 물론 실근 두 개는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근도 거기다 이제 포함시켜서 얘기를 한다. 이걸 좀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129쪽 세미나에 나오는 내용을 예전 강의를 가지고 좀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꼭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그 중에서 먼저 1차 방정식부터 공부를 하죠. 사실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은 모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죠. 자, 그때 1차 방정식이란 게 어떤 형태였습니까? ax 플러스 b 이퀄 0. 이렇게 x에 관한 1차식, 즉 x가 변수일 때 그 x라는 변수에 대해서 1차식 이퀄 0으로 표현되는 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물론 여기서 1차식이 되려면 a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근데 책에 보니까 방정식 ax 이퀄 b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b가 사실 넘어가면 ax 이퀄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요거랑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다른 형식이죠. 부호만 좀 바뀐 겁니다. 뭐 다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ax-b라고 하면 되겠죠. ax-b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자, 어떻게 구하냐? b를 일단 이쪽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ax 이퀄 b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따져보자. 뭘 따지냐? 계수가 0이 아니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계수가 0이 아니면 이건 1차 방정식으로 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근데 계수가 0일 때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물론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총 3가지로 나뉘어서 계산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자, 요렇게 3가지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ax 이퀄 b에 대하여 a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a로 양변을 나눠가지고 a분의 b라고 하는 하나의 근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상황이고 근이 1개가 나오죠. 1차 방정식의 해가 보통 이렇게 구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a가 0이 될 때는 2가지로 나뉘는데, 만약에 b도 0이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0x 이퀄 0이라는 식이 돼버리죠. 이 경우에. 이때는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이 식은 항상 참이 돼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즉 어떤 x 값이 들어가도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다 성립하게 되니까 모든 수가 다 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이 무수히 많다. 이런 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합니다. 정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더럽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a가 0인데 b가 0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어떤 다른 수, 이를테면 뭐 5? 이 정도로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이거 왼쪽은 0이 되고 오른쪽은 0이 아닌 숫자가 되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식을 만족하는,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불능이라고 하죠. 이 등식은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든 말든 간에 무조건 a분의 b로 표현하면 됩니다. 만약에 b가 0이면 0이라는 해가 나오겠죠. 근데 a가 0일 때는 b 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각각 부정과 불능의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듯이 요 모양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두 번째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이긴 한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이 있어요. 자, 이미 중학교 때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바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은 다음 성질을 이용하여 절대값 기호를 없앤 후 풀어준다. 자, 중요한 거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것은 절대값 기호를 없앤다. 어떻게 없애냐? 그냥 지우면 되는 게 아니고 절대값 기호 속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는 0 이상일 때는 그냥 a가 되고 즉 절대값 기호 그냥 없애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기호 속에 있는 식이 음수일 때는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행위 자체가 뭡니까? a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사실은 이제 a에 마이너스가 원래 하나 붙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이는 겁니다. 원래 있던 걸 떼버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서 양수로 만든다라는 개념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으면 항상 그 절대값 기호 속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서 풉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경우, 음수가 되는 경우가 이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풀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예로 정리된 걸 좀 볼게요. 자, 교재에 있는 예입니다.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있고요. x-a, x-b 각각의 절대값 기호 붙어 있고 그게 또 오른쪽에는 cx 플러스 d라고 하는 또 1차식이 있습니다. 이거 다 전개해도 어차피 1차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근데 절대값 기호가 있어서 좀 복잡해진 거죠. 어떻게 합니까? 절대값 안에 식 요것이 0이 되는 값들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죠. 근데 b가 a보다 이제 큰 값이라고 여기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 위에다가 a하고 b 점을 찍고 세 군데로 나누는 거죠. 실수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보다 작은 값, a와 b 사이, b보다 큰 값, x 값들이 자, 만약에 그 a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a보다 작은 값일 때는 얘도 음수가 되고 얘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기호가 풀어지면서 좌변의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로 변해요. 그것이 cx 플러스 d다라는 거, 그 방정식을 한번 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a와 b 사이의 값일 때는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이 속을 0으로 만드는 값 a, b를 기준으로 나눠서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일 때는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얘는 절대값 그냥 없애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없애면 요런 식이 돼. x가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b보다 큰 값일 때 x가 이때는 둘 다 또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 기호를 그냥 없애서 풀면 좌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을 푸는 거죠. 세 번을 풀어가지고 나온 답이 각각 우리가 가정한 그 범위 내에 있는 값들만 취해줍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방정식 예를 풀어보자. 기준이 되는 값이 뭡니까? x가 1과 3이죠. 그래서 쭉 해서 1과 3을 기준으로 세 군데로 나눕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요.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 어떻게 되죠? 1보다 작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음수란 말이죠. 얘도 음수란 말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퀄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 이쪽은 플러스 하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다.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1보다 작은 값에 속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가정 하에서 나온 답이니까요.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은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답이 돼요. 두 번째, x가 1과 3 사이일 때
자, 딱 2일 때는 어떡하냐? 등호는 뭐 아무데나 넣어줘도 상관없는데요. 보통 문자가 큰 쪽에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1과 3, 4일 때는 얘는 양수가 되지만 얘는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했냐면 얘는 그대로 얘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x가 지워져 버리죠. 그러면은 뭐예요? 2 이퀄 6이 되잖아요. 2 이퀄 6. 그럼 이건 말하자면 뭐냐면 0x 이퀄 4라는 값과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x가 없어졌다는 건 이제 0x가 된 거니까.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지만 이건 불능꼴이잖아요. x에 뭐가 들어가도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가 없는 거죠, 이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 이번에 x가 3 이상일 때를 봅시다. 이때는 얘네가 다 양수가 되죠. x-1도 x-3도.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기호를 그냥 없애면 돼요. x-1 플러스 x-3 이래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넘어서 플러스 4가 되니까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가 5다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에 속하니까 온전한 답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건 버려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답은 마이너스 1과 5 두 가지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또는 5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x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동시에 5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충 설명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충 설명을 잠깐 보시면 이게 어떤 꼴이냐면 등호의 좌변과 우변에 단항식이 하나씩 있을 때 좌변에 있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a라는 값에다 절대값 붙인 게 b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a가 b와 같아도 되고 아니면 a가 마이너스 b와 같아도 된다. 즉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만 되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a하고 b가 절대값만 같으면 항상 같을 테니까 얘랑 마찬가지 상황이 돼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뭡니까? 여기서 왼편에 있는 식은 b가 음수가 되면은 a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음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이 a와 b가 같더라도 안 되고요. b가 양수인 경우만 a는 양수, 음수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지만 요 꼴은 어떻습니까? a, b가 둘 다 양수, 음수 다 가능합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 같은 경우 보면 x-a의 절대값이 b다. 근데 b가 양수여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는 x-a가 b다, 마이너스 b인가 다 가능하다. 자, 근데 x-a, x-b 절대값 붙은 게 둘이 같다 그러면 얘는 이거랑 같거나 또는 이거랑 같다. 이게 다른 점이 뭐라고요? 여기서는 이게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여기는 뭐 양수, 음수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이면 양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공식화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뭐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원리를 생각해보면 금방 여러분이 외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한쪽만 붙어있는 경우에 얘가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처럼 x-절대값이 2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x-1 자체가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면 된다. 그러면 이건 뭐야? 마이너스 1을 넘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입니다.